손님 법문 계속 듣고 수행한 덕분에 지금 좀 마음이 많이 좀 안정되어 있긴 한데, 저에게 가장 좀 항상 걸리는 게 아내와의 좀 사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좀 그래도 분별도 없어지고 조금 마음 편안해지고 있는 사이에 늘 항상 이렇게 매주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뭐 많은 남성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재활용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항상 볼 때마다 마음에 좀 불편한 거는, 일단 저희 집에 쓰레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예, 좀 창피한 얘기지만 와이프랑 딸이랑 이제 여러 가지 뭐 택배라든가 배달음식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그득한 이 재활용 쓰레기를 보면은 제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하고, 저는 뭐 쓰레기를 거의 안 만드는 삶을 살라고 계속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어쨌든 뭐 제 가족이지만 같은 이제 제가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늘 마음이 좀 미안하고 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어떤 부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렇게 많이 버리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좀 원망심이 좀 줄어들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 더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재활용하려면 좀 이렇게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해놔야지 버리는 사람도 좀 편하고 마음이 좀 가벼운데, 늘 항상 좀 재활용을 좀 이렇게 좀 말 안 해놓고 안 해도 다 더럽고 막 이렇게 늘 그렇게 좀 돼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일을 제가 늘 하면서 조금 왜 이렇게 정리를 좀 안 해주나, 뭐 누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운 사람 따로 있나, 약간 이런 좀 수행자답지 못한 원망이 계속 좀 일어나서, 그게 매주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매주 두 번씩 꼬박꼬박 그 마음이 좀 줄어들었다 커졌다 뭐 없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엊그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또 내고 좀 바라봐야지 좀 편안할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분리수거하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여기 버리면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청소부 아저씨가 자기 직업이 쓰레기 치우는 건데, 쓰레기 버린다고 계속 아침마다 그렇게 신경질 내고 치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치우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니까 다만 치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뭐 그 쓰레기 자기 치우는 것이 자기 담당이니까 자기가 청소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리수거해서 정리해 주는 것이 자기 일이다, 이렇게. 청소부는 월급을 받고 하니까 그게 괜찮거든요. 자기도 만약에 월급을 받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치우고 이거에 월급을 주면 자기 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따져보면 함부로 버려서 이게 문제인가, 돈을 안 줘서 문제인가, 이렇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돈을 안 줘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치울 때마다 100만 원씩 준다면 자기 즐겁게 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와 딸이 안 치워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치우는 일,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아내까지 그래 주면 좋지만은, 그건 내가 아내와 딸과 하나의 공동체니까 우리 집에서는 적어도 분리수거를 잘한다. 그런데 그 업무를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 좋죠. 그 자주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가끔은 이제 어떤 쓰레기가 뭐 저 북태평양에 한반도 7배나 되는 쓰레기 뭐 섬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쓰레기가 우리 지구 환경이나 기후위기를 얼마나 많이 초래하는지, 이런 거 짧은 동영상 있으면 카톡으로 이렇게 텔레로 보내준다든지, 안 그러면 뭐 그런 정문적설 같은 거를 재밌게 된 거, 왜냐하면 잘 안 읽거든요. 재미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낯설은 사람은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나 교육이 먹혀야 되는데, 가족은 그러면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가리키나 첫째, 이런
입장이고 또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보내주는 걸 들으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갖게 돼요. 남이 얘기하는 거는 뭐 듣는 거는 뿐이고 하고 안 하고 내 자유가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한쪽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내가 내일이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이제 변화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문경에 뭐 다른 이유로 깨달음의 장 같은 데를 보내서 갔다 오면 이제 이런 음식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를 안 남기는 삶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해서는 잘 안 돼요. 보는 앞에서만 하지 나중에 안 볼 때 안 하니까. 그렇게 조금 점진적으로 취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각하면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또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현행법이나 현행윤리가 그것을 범죄로 생각하지도 않고 잘못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법률로 정해서 범죄가 된다든지, 앞으로 미래 세대에는 아마 이게 윤리도덕적으로 큰 범죄가 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을 받아가 그건 큰 잘못이다, 오히려 남을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물건을 하나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범죄다,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거예요. 욕설 좀 해도 지구 환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소비를 많이 하거나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은 지구 환경 위기 또는 기후 위기에서는 큰 범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때리는 것은 큰 범죄고 훔치는 것은 큰 범죄인데, 이건 인간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라는 관계에서 볼 때는 이런 건 사실 큰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은 CO2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중범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는 깡패들이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도둑 집단이나 깡패 조직이 큰 위협적 요소지만은, 지구 환경에서는 이 과소비를 하는 고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과소비를 하는 집단은 사실은 범죄 집단입니다. 중범죄 집단이다. 그런 걸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육과 훈련, 윤리, 법률이 안 만들어져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지구가 재생해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나더라도 그 안에서 났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구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지금 소비를 하기 때문에, CO2를 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재앙을 초래하는 문제다. 이게 이제 큰 재앙이 초래돼서 이제 엄청나게 사회 문제가 되면 여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법률적인 제재가 들어가고, 초등학교부터 이것이 큰 인간과 자연에 대한 큰 해침이라고 하는 범죄라는 것이 이제 교육이 되고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윤리나 도덕, 법률이란 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직 그런 자각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큰 돈을 갖고 노름을 하면 범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라스베가스나 애틀랜틱 시티에 가서 하면 범죄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합법적인 공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소비를 합법적인 공간 안에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과소비하는 거는 자랑이 되고 사치가 자랑이 되지 범죄는 안 된다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위상이 다른 사회, 다른 공간에 처하면 그것이 큰 범죄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유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 나만 괴롭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내 성질만 더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스님 저도 스님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또 혹시 또 의구심 있으면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인상 쓰지 않고 글을 씁니다. 지금 이대로 좋다. 나의 첫 필사노트.